이어 많은 스페인 선수와 아센시오와 이강인을 비교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파리에서 많은 스페인 선수들이 뛰고 있는데 아센시오는 작동하지 못하고 이강인은 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에서 아센시오가 활약을 못하자 이적 시장에서 떠난 것과 반대로 이강인이 승부욕을 발휘해 프랑스 슈퍼컵에서 결승골을 넣었다며 호평했습니다. 여기에 현지 매체에서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의 9번 경쟁이 치열하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선수는 이강인이 아니라는 보도가 나오며 화제입니다. 기존 9번으로 나섰던 곤살로 하무스의 부진이 이어지자 PSG는 새로운 9번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후보가 이강인이죠. 이강인은 지난 12라운드 랭스와 경기에서 9번의 역할을 했는데 인상적이었습니다. 킬리안 음바페의 공격도 살아났고 해트트릭을 성공했습니다. PSG는 3대0 완승으로 리그 1위로 올라섰습니다. 때문에 현지 언론들은 이강인을 PSG의 9번으로 활용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강인이 9번으로 나서기 위해서는 강력한 경쟁자를 물리쳐야 하는데요. 바로 부상에서 돌아온 마르코 아센시오입니다. 두 선수는 9번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의 프렌치블루는 아센시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매체는 아센시오가 9번 1순위다. 100%다. 라고 확신했는데요. 이어 시즌 초반부터 PSG의 약점이 9번이었다. 랑달콜로, 무아니, 하무스 등 모두 실패했다. 그들은 설득하지 못했다. 이제 부상에서 복귀하는 아센시오가 그 자리에서 잘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9번에 문제가 많았지만 PSG는 9번 없이 경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 루이스 엘리케의 PSG는 바르셀로나, 스페인 대표팀과 유사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격수에 부여될 역할과 포지셔닝이다. 랭스전에서 그것을 경험했다. 엘리케는 하무스를 빼고 이강인에게 9번을 맡겼다. 그것은 잘 먹혔다. 음바페가 골문으로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음바페는 3골을 넣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강인이 9번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9번의 경험에서 앞선 아센시오가 우위에 있다는 것이 이 매체의 설명인데요. 이 매체는 이 전술이 작동하려면 정확한 프로필이 필요하다. 이강인이 효과가 있었지만 이 프로필에 가장 적절한 선수는 아센시오다. 그는 부상을 당하기 시즌 초반 9번으로 나서 효과를 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의 아센시오의 9번은 일시적인 것이었다. 하무스와 콜로, 무아니가 도착하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은 실패했고 이전의 경험을 해봤던 아센시오가 본격적으로 9번으로 나서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매체는 PSG는 다음 경기가 중요하다. AS 모나코와 경기, 뉴캐슬과 챔피언스리그가 기다리고 있다. 이 두 경기에서 아센시오가 9번으로 나선다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니다. PSG에 더욱 일관되고 효율적인 공격 라인을 탄생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페인 대표팀 시절 전형적인 9번 공격수들의 부진과 부상 공백으로 아센시오가 폴스9으로 뛰었었습니다. 결국 월드컵에서도 아센시오가 주전으로 폴스9으로 뛰었었는데요. 엘리케 감독의 성향과 전술에서 어떤 것을 원하는지는 경험이 많은 아센시오가 유리하다는 평가입니다. 일단 엘리케 감독도 이강인이 다재다능하고 9번 폴스9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번에 맡겼고 만족감을 표현했습니다. 일단 아센시오가 돌아오면 기존이 자리였기 때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기회를 분명히 줄 것이고 조금 더 우위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부상 회복 후 경기력이 완전히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강인에게 기회가 갈 수 있고 이때 너무 잘하면 이강인 선수가 1순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기자회견에서 엘리케 감독은 이강인을 향해 우리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시스템 아래서도 그렇고 그는 미드필더로 크는 게 우선이다. 하지만 윙어로도 뛸 수 있고 가짜 9번이나 섀도우 스트라이커로도 활약할 수 있다고 발언했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미드필더로 뛰게 할 것 같은데 하무스, 무아니가 부진하니 어쩔 수 없이 이강인 선수의 포지션 변경을 고려하는 것 같습니다. 더 창조적이고 볼 간수가 되는 이강인 선수이기 때문에 아센시오를 충분히 밀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프리시즌 때 아센시오가 제로톱을 봤었고 그때 가장 많은 보도는 아센시오 제로톱으로는 안 된다. 9번 공격수 영입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중 하나의 보도 내용인데요. 아센시오는 다른 동료들과 호흡이 아쉬웠고 위협적인 장면도 잘 연출하지 못했다. 에메리, 아슈라프 하키미 등이 공을 끌고 올라오고 압도적인 점유율을 확보해줘도 공격에서 마무리가 안 돼 답답함을 남겼다. 아센시오 제로톱은 현재까진 분명 아쉬웠다. 스트라이커 영입이 필요하다는 걸 경기에서 증명해줬다는 보도가 수도 없이 쏟아졌었습니다. 경험이 있으나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결코 볼 수 없고 오히려 이강인이 앞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스페인 전국 4대 스포츠 신문인 아스는 이강인 선수에 대한 디테일한 분석을 제공하면서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할 가능성에 대한 분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스는 이미 발렌시아 유소년 시절 정식으로 레알 마드리드 유소년 아카데미에 오퍼를 받은 적이 있으나 거절했다는 점도 알리며 잠재적인 영입 대상으로 삼고 있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스페인 축구에 익숙하고 제2의 손흥민이라 평가받는 예비 월클 이강인 선수이기 때문에 아시아 마케팅 파워도 이미 검증이 되었기에 영입을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인데요. 현재 레알의 중원은 크로스, 모드리치 이외의 플레이메이커형 선수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엘리케 감독이 스페인 대표팀 감독을 맡았을 때 유로 2020에서 4강,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16강 탈락으로 좋은 성적을 낼 수 없었다. 하지만 스페인에서는 모든 트로피를 들어올리면서 명장으로 인정받았고 프랑스에서는 파리 생제르맹 감독으로 첫 시즌 프랑스 슈퍼컵 우승을 차지하여 성장 과정을 이어갔다. 엘리케 감독의 이강인과 은바페를 묶은 아트 작품 같은 듀오는 PSG에서 리더로서 역할을 이루고 있다. 이를 통해 프랑스 슈퍼컵 우승을 차지한 이강인과 은바페는 리더로서의 역할 또한 이루었다. 게다가 엘리케 감독의 승리는 이강인과 은바페의 활약이 결합하여 가능했다며 극찬했습니다. 이어 많은 스페인 선수와 아센시오와 이강인을 비교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파리에서 많은 스페인 선수들이 뛰고 있는데 아센시오는 작동하지 못하고 이강인은 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에서 아센시오가 활약을 못하자 이적 시장에서 떠난 것과 반대로 이강인이 승부욕을 발휘해 프랑스 슈퍼컵에서 결승골을 넣었다며 호평했습니다. 이강인은 엘리케 감독의 굳건한 신뢰를 받고 있으며 아시안컵으로 인해 부재하는 기간은 파리 생제르맹의 전력에 약화를 줄 것으로 소개되었고 주전 경쟁을 하지 않고 확고한 주전 선수로 인정받았다며 자리를 비우는 것은 오히려 파리의 전력에 우려를 준다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이제 파리 생제르맹은 개인보다 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이강인의 영입은 그들의 패러다임 변화를 의미한다며 대서특필하였습니다. 특히 아스는 이강인이 멀티플 포지션에서 뛰어난 다재다능함과 왼발 덕분에 항상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는 점과 은바페와 뛰어난 팀워크를 보여준다며 극찬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에서 주전 경쟁을 펼치고 있다가 아닌 믿음직한 신인 주전으로 자리 잡은 이강인, 앞으로의 성장이 더욱 기대된다고 표현했습니다. 특히 은바페와의 환상적인 호흡과 경기 이해도가 뛰어나며 극찬했습니다. 여기에 지난 여름 파리 생제르맹 이적 오피셜이 뜨기 전 이강인의 에이전트가 맨시티와 협상 테이블을 가졌다는 것이 전해지며 화제인데요. 박문성 해설위원의 유튜브 채널에서 축구 전문 기자들과 함께 한 이야기를 통해 밝혀졌었습니다. 당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파리 생제르맹이 가장 유력한 최종 협상 후보 구단이었고 그전에는 프리미어리그 구단과 협상을 했었다고 전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구단 내부 기자들에게 들었던 정보로는 이강인의 에이전트가 이전에 SNS를 통해 프리미어리그 각 구단에 방문했던 것이 사실이고 브라이튼, 아스톤빌라, 맨시티와 협상을 벌인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맨시티는 중원의 미래로 이강인을 점찍고 협상 테이블을 연 것이나 바로 즉시 전력감으로 생각하지 않고 영입 후 구단 그룹에 있는 스페인팀 지로나로 임대 보내는 것을 제안하였다고 하여 협상 명단에서 배제되었다고 합니다. 마요르카에서 지로나로 가는 것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었는데요. 맨시티였으나 지로나로 임대를 보낼 예정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맨시티의 도박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